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과 연결의 그대에게 이정렬입니다. 오늘 6월 24일입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 오랜만에 브리핑을 드리는데, 일단은 뭐 제가 맞은 것도 있고 틀렸던 부분들도 있는데, 제가 권리락이 일단 유상증자 발표가 된 다음에 가격대가 이 부분에서 뭐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게 전략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전략이냐? 무상증자는 그 유상증자랑 좀 틀려요. 유상증자랑 무상증자랑, 유상증자도 이제 곧 상장이 될 거고 무상증자도 상장이 될 겁니다. 상장이 되면은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1주당 단가가 낮아질 수 있고,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서는 더군다나 무료로 거의 배당받는 주식이기 때문에 시장에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은 상황들이다. 중요한 것들은 권리락이 발생이 되고 난 다음에 외국인들과 기관의 순매수, 그러니까 주가 하락을 방어를 해줄 것이냐. 근데 또 장기 이평선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에서 권리락이 발생이 되면 일단 주가가 한번 슈팅이 나왔다가 조정받을 가능성들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60일선에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이 하단 부분에서 장기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는 것이냐. 사실 저는 유상증자가 상장이 될 때까지는 반등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상황들이었는데, 어, 좀 특별한 것들은 특별한 소식들을 발표를 해줬습니다. 바로 주식을 23일에 주식을 소각을 하겠다. 어제 이 내용들이 발표가 된 것들인데, 뭐 유상증자랑 무상증자랑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큰 금액은 아니에요. 약간 오차가 있었을 건데, 이 오차에서 금액들이 좀 남았던 것들은 주식 소각으로 사용을 하겠다. 유상증자, 무상증자로 인해서 주식수가 늘어나는 것들을 영향해서 주식수가 희석이 되는 것들을 자기 주식을 소각을 시켜가지고 조금 방어를 해주겠다.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가 상장이 되면은 물론 주가가 희석이 되면서 상장 주식들이 늘어나니까 주가가 물량에 대한 소화 움직임들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자사주를 이 상장돼서 주식이 유통되는 주식수를 상당히 좀 줄인 다음에 이 주가에 대한 희석이 되는 것들을 조금 자사주 소각으로 420억 원어치를 소각을 해가지고 조금 이제 주가 하락을 좀 방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와줬던 것들이에요. 일단은 일정을 봐야겠죠. 일정을 봐야 되는데 자기 주식 일단 무상증자가 이제 진행이 이제 권리락이 27일에 됩니다. 오늘까지 가지고 있었던 분들, 오늘 이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내일 권리락을 맞아요.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권리락을 맞아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권리락을, 그러니까 오늘 가지고 있으면은 월요일 27일이죠. 27일에 권리락을 시작을 하면서 장 시작과 동시에 권리락이 발생이 되고, 주가가 기준 가격이, 이게 주가가 49만 원짜리가 12만 원까지 쭉 떨어지나요? 이게 아니고 이 기준 가격이 12만 4,700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 가격이 12만 원으로 저렴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손해 아닌가요? 손해가 아닌 이유가, 지금 우리 내가 49만 원, 50만 원대 한 주가 있다라고 할게요. 한 주, 일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게요. 근데 이거를 5주를 나눠 볼게요. 내가 일주를 갖고 있는데 세 주네요. 세 주. 일주당 3주를 배당을 해 주잖아요. 일주를 갖고 있으면은 3주를 배당을 해 준다. 그렇게 되면 배당을 받는 것들 포함해서 일주당 3주가 플러스 되니까 총 4주가 되잖아요. 4주. 내가 50만 원에서 일주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거를 4주가 되면은 단가가 12만 5천 원이 되죠. 그러니까 1주당 12만 5천 원이 되고, 이게 4주를 받는, 총 이제 4주가 되는 것들이니까 12만 5천 원, 12만 5천 원에서 4주 하면은 총 50만 원입니다. 1주가 가치가 50만 원에서 변하진 않아요. 변하진 않는데 무상 증자로 받다 보니까 이게 걱정이 되는 게, 권리락이 발생이 되고 난 다음에 외국인들이랑 기관이랑 오늘 매수를 한 거는 권리락을 받기 위한 매수예요. 받기 위한 매수. 그래서 얘네들이 월요일에 매도를 하는, 슈팅이 살짝 나와주면은 매도를 할 겁니다. 아마 제 예상으로는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 매도를 하면서 손실을, 지금 당장에는 손실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에는 뭐 40만 원짜리가 12만 원 되니까, 내가 주식 잔고로 들어오기 전에는 12만 원 이 손실, 1주당 12만 원으로 보일 겁니다. 그러면은 주식 무상 증자,
무상증자가 상장되기 전에는 이게 4주가 아니고 1주당 12만 원으로 보이니까 손실이 커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상장이 돼서 내 잔고에 들어오면은 4주당 1주당 12만 원이 되는 거니까 손실 금액이 변화는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은 손실 나는 거 조금 만회를 시키면서 팔아버리고, 그래도 이제 27일에 팔아버려도 권리락에 포함이 되는 것들이니까 무상증자는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재료 소멸이 되잖아요.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대라는 재료 소멸이 되잖아요. 재료 소멸이 되면은 이제 주가가 조정을 좀 받고 나서 상장, 심지어 신주가 상장이 되면은 주가가 필연적으로 조정을 받습니다. 물량에 대한 오버행, 오버행인데, 이게 우리가 유상증자를 참여를 해가지고 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무상증자로 공짜로 돈을 받은 거예요. 주식수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매도를 해도 이게 12만 7천 원이 아니라 15만 원까지 잠깐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해버리면은 우리가 이걸 이득을 본 겁니다. 이득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가 상장이 된 다음에 오늘 가지고 있다가 내일 권리락에 팔아버리고 유상자를 상장해서 잔고에 입금되면은 이거 나중에 주가가 반등 나오면은 팔아버리면 전적으로 큰 이 기간 동안 다 봤을 때 수익이라는 거예요. 수익. 이거를 이용하기 위한 외국인들과 기관의 순매수세다. 근데 그동안 이제 매도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기도 했었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 BWCB 이런 거 발행을 해가지고 신주 인수권을 행사를 해서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신주가 상장이 되는 것들이니까 얘네들이 무상증자 공짜로 받은 주식을 매도를 할 수 있던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게 전체 통틀어가지고 오버행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오버행. 그러니까 오버행의 물량을 소화하는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살짝 말씀을 드렸던 게 유상증자를 참여를 하고 보통주를 정리를 합니다. 보통주를 정리를 하고 유상증자 참여를 한 다음에 유상증자 받은 것들만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또 무중까지 받는데, 무중 권리락, 월요일에 권리락 발생되면 이것도 유상증자 받은 것들, 유상증자 받은 것들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무중만 받습니다. 보통주를 정리를 했죠. 이거를 무중이 상장이 되고, 일단 그 전에 유중이 상장이 되겠죠. 그리고 무중이 상장이 돼요. 이 이후에 이걸 매도했던 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확 낮추고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평균 단가를 확 낮추고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한다. 이런 전략들을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자, 일단 12만 4,700원으로 내일 월요일에 12만 4,700원으로 주가가 바뀐다 라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자고요. 어차피 가치는 그대로예요. 지금 내가 1주당 50만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상증자가 상장이 되는 이 날에 보면은 7월 15일에 상장이 되거든요. 3주. 1주당 3주가 되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4주가 되는 겁니다. 그럼 7월 15일에 보자고요. 7월 15일. 내가 1주당 50만원이야. 50만원. 그럼 이게 4주가 돼. 4주로 나누면은 12만 5천원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만큼 이 권리락이 발생이 되면서 기준가격이 변경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이거 무상증자로 인해서 내가 손실 보는 건 아니에요. 손실 보는 건 아닌데 배당을 해주는 느낌으로다가 해주는데 결국에는 그냥 주식을 쪼개는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것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주 발행이 되고 증자전 발행 총수를 했을 때 주식수가 굉장히 늘어나잖아요.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발생이 되는 게 재무적인 부분에서 이 기업의 주가가 저평가냐 고평가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EPS를 계산해 봤을 때 지금 퍼가 107배 수준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번 연도 EPS에서 EPS가 7,967원을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자, 7,967원 이게 주식수가 반영이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 47만 4천원 수준에서 7,967원 하면 62배 수준이에요. 매출이 증가가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들이죠. 근데 여기서 EPS를 계산을 할 때 말이죠. 7,967원이 더 떨어질 수가 있는 게 단기 순이익에서 총 주식수를 더 크게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장되어 있는 이 주식수만 나눠져 가지고 EPS가 계산이 됐을 가능성들이 좀 높죠.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만큼을 반영을 시킨 가격일 텐데 여기에서 73351008 더해서 이거를 단기 순이익에서 나누다 보니까
아무래도 EPS가 3분의 1로 대폭 하락할 가능성들이 있죠. 그러면 2,000원대가 될 가능성들, 3,000원대가 될 가능성들이 있는데 지금 주가에서 50만원 수준에서 3,000원이 아니라 12만 7천원 수준에서 3,000원 계산하면은 42배. 좀 더 낮아지네요. 뭐 계산을 잘못한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주가에 대한 고평가, 약간 저평가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일단 근데 그것도 이제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뭐 크게 영향이 안 끼칠 만한 요인들은 일단은 주식수가 더 늘어나는 영향들이 있겠지만 멀리서 봤을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영업이익도 그렇고 이체전지 산업들 이런 영향에 대해서 뭐 기업이 성장하긴 할 거니까 이거는 영향들이 좀 단기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권리락이 발생되면서 보통주를 매도를 했던 거 이거 있잖아요. 유상자 들어오고 무상자까지 들어오는 거 챙길 거 다 챙겼잖아요. 무상증자가 상장이 되고 유증 상장되고 무증 상장이 된 다음에 보통주를 매도를 했던 것들을 비중 확대 기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고 내일 월요일에 권리락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니까 한 번 더 설명을 드렸던 것들이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질문하셨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